이 가방 어떤 사람에겐 아버님 임종보다 중요했더군요. 서지연이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하얀 골프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모든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복 위에 골프 가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하지만 지연에게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할 마지막 무기였어요. 가방 속에서 남편과 젊은 여교사의 사진들, 우리의 핀 기록이라 쓰인 연애일기, 가짜로 만든 우승 트로피, 그리고 커플 골프 장갑까지.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남편은 골프장 회장 생일 파티에 가셨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집사람으로만 불리며 조용히 살았던 여성이 어떻게 이런 완벽한 복수를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폭로 이후 지연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최만석 씨, 당신은 골프장을 지키세요. 난 나를 지킬게요.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가 비로소 찾아낸 자신의 이름, 한 여성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인생 역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지연의 눈이 떠졌어요. 벌써 몇 년째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최만석의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켜니 아침 종편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지연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버튼을 눌렀어요.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 시금치나물, 어제 만들어둔 된장국.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어요. 저 사람은 예전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더니 언제부턴가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었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림판을 꺼냈어요. 만석의 골프복을 정성스럽게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흰색 폴로 셔츠의 주름을 하나하나 펴가며 완벽하게 다렸어요. 여보, 아침이에요. 지연이 침실 문을 두드렸어요. 응, 알았어. 만석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식탁을 차리며 만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전직 공무원인 만석은 퇴직 후 골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장에서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지연이 물었어요. 청원 골프장에서 멤버십 모임 있어. 요즘 신인 멤버도 들어와서 바쁘더라고. 만석이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세요? 골프장에서 먹을 거야. 저녁도 뒤풀이 있으니까 늦을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제 더 익숙해졌습니다. 만석이 골프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연은 현관까지 나가서 만석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지연이 인사했어요. 응, 그래. 만석이 간단히 답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홀로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만석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를 정리하고 그릇들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어느 것도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심어놓은 국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국화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지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은숙 원장님이 지연을 돌봐주시며 넌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야라고 말씀해 주셨던 때가 생각났어요. 결혼 후에는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최봉기용은 지연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지연은 그 말이 좋아서 더욱 열심히 시댁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큰아들 준호와 작은딸 미선이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 든 게 말이에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만석이 퇴직하면서부터 지연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오후에 이웃집 이남이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어요. 지연 씨, 뭐 하고 있어요? 남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별일 없어요. 남이 언니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연이 마당으로 나가며 답했어요. 마트 좀 다녀올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남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동네 소식부터 자식들 이야기까지. 지연은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요즘 최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이가 물었어요. 골프예요. 거의 매일 나가죠.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참 좋겠네요. 취미 생활 확실히 하시고. 우리 영철이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요. 지연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라면과 김치 한 그릇. 만석이 없으니 차려놓을 반찬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청소를 했어요. 이미 깨끗한 집이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다시 한번 닦고 정리했습니다. 만석의 골프용품도 정돈하고 신발장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만석은 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밤늦게 만석이 돌아왔어요. 골프복 차림 그대로였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시겠어요. 지연이 맞이했어요. 응. 만석이 간단히 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만석이 벗어둔 골프복을 정리했어요. 세탁기에 넣고 골프화는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지연은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아내도 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서지연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어둠 속에서 지연의 눈이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낼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국화꽃들이 마당에서 고요히 피어 있었어요. 지연도 그 꽃들처럼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청주사회복지원이라고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연 선생님이시죠?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어요. 김은숙 원장님이 위급하세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이 없으시거든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이었거든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청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급히 만석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은숙 원장님이 위독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뭐, 원장님이? 만석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같이 가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런데 오늘 골프장 신입회원 환영회가 있어서 이미 예약금도 내고 원장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게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문병 갔다 올게. 오늘은 빠질 수가 없어. 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 위독한데 골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지연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원장님은 너무 야위어 있었어요. 의사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원장님이 키워주신 아이예요. 지연이 답했어요. 그날 밤 원장님은 지연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지연은 혼자서 장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장례식 날 만석은 늦게 나타났어요.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미안해. 아침 라운드가 길어져서 만석이 변명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서운하다는 감정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시아버지 최봉기 옹의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급히 부축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님 돌아가실지도 몰라. 당장 와줘. 뭐라고? 아버지가? 만석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심근경색 같아요. 지금 구급차 와 있어요. 알았어. 그런데 오늘 골프장 회장 생일 파티라 내가 빠지면 곤란해. 끝나고 갈게.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인데 골프 모임을 선택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해? 정말 위험한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고령이라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연은 밤새 시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만석은 밤늦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시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지연아,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지연이 손을 잡아드렸어요. 고생 많았구나.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시아버지는 지연의 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만석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 후였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뒤늦게 달려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절연이다.
지연은 그때 깨달았어요. 만석에 대한 모든 감정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며칠 후 이웃집 나미가 조심스럽게 지연을 찾아왔어요. 지연 씨, 혹시 시간 있어요? 나미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지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나미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 말을 못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혹시 요즘 최 선생님 젊은 여자랑 자주 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나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골프장에서 신입교사하고 자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확실하지 않아서 말하기가 그랬는데,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만석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나미가 돌아간 후 지연은 만석의 골프 가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곳이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가방 안주머니에서 여성용 고급 화장품이 나왔어요.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지연이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뒤져보니 커플용 골프 장갑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성용, 하나는 여성용이었습니다. 지연은 골프를 하지 않는데 왜 여성용 장갑이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작은 수첩이었어요. 우리의 핀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만석과 누군가의 골프 스코어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버디를 했다.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나도 행복했다. 비 오는 날에도 함께 연습을 했다. 이런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지연은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골프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모든 걸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장갑, 수첩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휴대폰 문자도 확인해 봤어요. 만석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라운드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코스로 가요. 회장님 생일 파티 때문에 못 간다고 하셨는데 정말 아쉬워요. 선생님 덕분에 골프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지연은 이 문자들도 모두 캡처했어요. 상대방 이름은 나영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책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 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혼 서류를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인쇄해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하얀 골프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사진, 문자 캡처, 수첩, 화장품, 장갑까지. 가방이 제법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당신 인생의 기록지야. 지연이 가방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만석이 돌아왔을 때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늘 라운드는 어땠어요? 지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그랬어. 스코어가 잘 안 나왔네. 만석이 대답을 피했어요. 요즘 새로 온 분들은 어때요? 잘 어울리세요? 만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골프장 분위기가 어떤지. 별거 없어. 오래된 멤버들이 대부분이고. 만석이 어색하게 답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 건 다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고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울 때였어요. 며칠 후 만석이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반짝이는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좋은 소식이 있어. 만석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지연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청주 VIP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어. 트로피도 받고 신문에 나올지도 몰라. 만석이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어요. 지연은 트로피를 자세히 봤어요. 청주 VIP 골프 대회 우승이라고 새겨져 있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언제 대회가 있었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지난주에 했어. 나 골프장에서 진짜 인정받고 있어. 실력도 늘었고, 만석은 평소보다 훨씬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지연이 간단히 말했어요. 다음 날 나미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연아, 큰일이야. 나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상 말이야. 가짜래. 나미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골프장 직원이 익명으로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VIP 골프 대회는 정식 대회가 아닙니다. 신입교사 나영 씨가 기획한 이벤트였고 트로피도 개인적으로 주문 제작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야? 지연이 글을 읽어봤어요. 응. 골프장 사람들 말로는 그 나영 선생이 최 선생님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만든 거래. 나미는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왔어요. 나영은 골프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신입교사였고 만석을 골프 선생님처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나미가 또 다른 캡처를 보여줬어요. 골프장 직원들의 단톡방 내용이었어요. 나영 선생이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만든 상일에 최 선생 완전 좋아하나 봐 같은 대화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나미 언니. 지연이 말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지역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 가짜 상패와 진짜 거짓말 마이너스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 내용에는 만석과 나영의 관계, 가짜 트로피 사건, 그리고 시아버지 임종 때 골프 모임을 선택했던 일까지 담았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글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거 최 선생 이야기 아니야? 그 젊은 교사랑 요즘 자주 다니더라. 만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진 후였어요. 당신이 한 짓이지. 만석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말이야. 누가 이런 걸 써놨냐고. 글쎄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못해요. 지연이 태연하게 답했어요. 만석은 지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평소 얌전했던 지연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이 일 때문에 골프장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야.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하얀 골프 가방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 최봉기용의 장례식 날이 밝았어요. 지연은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 위에 하얀 골프 가방을 메었습니다. 가방에는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어요. 한복에 골프 가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분이 며느리 되시는 분이지? 왜 골프 가방을 메고 오셨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만석은 지연을 보고 당황했어요. 지연아, 그 가방은 뭐야? 잠시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지연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조문객들이 자리에 앉자 지연은 조용히 장례식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상주석에 앉아있던 만석이 급하게 일어났지만 지연은 이미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지연은 골프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이 가방, 어떤 사람에겐 아버님 임종보다 중요했더군요. 조문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만석이 급하게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은 이미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지난달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남편은 골프장 회장 생일 파티에 가 계셨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만석과 나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남편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사진들이에요. 골프장에서 찍은 셀카, 뒤풀이 자리에서의 사진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사진 속 만석과 나영은 유독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특히 골프장 멤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우리의 핀 기록 수첩이었어요. 이건 남편과 젊은 여교사가 함께 쓴 골프 일기예요. 지연이 수첩을 펼쳐서 내용을 읽어줬어요. 오늘 처음으로 버디를 했다.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나도 행복했다. 장례식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만석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받으셨다는 우승 트로피예요. 지연이 가짜 트로피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들어주신 거더군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진실을 아는 골프장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커플용 골프 장갑을 꺼냈어요. 이건 함께 쓰시던 커플 장갑이에요. 저는 골프를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마 나영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달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까지도 남편은 이 가방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은 말을 잃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모든 걸 정리했으니 이제 편히 가세요. 지연이 영정사진을 향해 깊게 절했어요. 만석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골프장 동료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연의 용기 있는 폭로로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이후 골프장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어요. 나영도 며칠 후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지연은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텅 빈 집에는 이상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만석은 어젯밤 형 집으로 가버렸어요. 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봤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폭로한 후 만석에게 건넨 서류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로 살아왔을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결혼 후 줄곧 만석이 아내, 준호 미선이 엄마, 최 씨 며느리로만 불렸습니다. 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김은숙 원장님이 지연을 부르실 때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었죠. 지연아, 넌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야. 언젠가 꼭 내 손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렴. 결혼 후에는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며 살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정말 바빴어요. 준호와 미선이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만석이 퇴직하면서부터 지연은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갔어요. 오후에 나미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나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지연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어제 정말 용감했어. 나라면 그런 용기 못 냈을 거야. 저도 놀라워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지연은 진심이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미가 물었어요. 지연은 이혼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나미는 지연의 변화에 놀랐어요. 예전에 소심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 지연은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다가 시니어 커피 클래스라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은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클래스 문의드리려고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할까요? 다음 날 지연은 커피 클래스에 참석했어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온 사람들 같았어요. 혹시 커피 내리는 건 처음이세요? 젊은 여성 강사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젠 뭐든 처음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강사는 지연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감탄했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뭔가를 배우고 있었어요. 커피 원두를 갈고 물 온도를 맞추고 천천히 내리는 과정이 명상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군요. 지연이 감탄했어요. 네,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어져요. 강사가 답했어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셨어요.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엄마가 그런 용기를 내실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도 사람이야.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는 없지. 딸 미선이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은 모두 지연의 선택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후 처음 써보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커피 클래스에 다녔다. 내 손으로 직접 커피를 내려서 마셨다. 쓰면서도 달았다. 마치 지금의 내 인생 같다. 지연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국화들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다. 지연은 일기를 마치고 원장님이 남겨주신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지연아, 언젠가 꼭 내 손으로 무언가를 시작해보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 배울 새로운 커피 내리는 법을 기대했습니다. 커피 클래스에 다닌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연은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만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연이 나가보니 만석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면도도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지연은 문을 열어줬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어요. 뭐하러 왔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만석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차분하게 만석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제발. 나이하고는 정말 끝났어. 골프장도 그만뒀고 만석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석 씨, 당신은 나를 늘 집사람이라고 불렀죠. 내 이름 서지연.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였나요? 만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의 이름을 언제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지연아, 미안해. 앞으로는 지연이라고 부를게. 만석이 애원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바뀔게. 지연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골프장을 지키세요. 난 나를 지킬게요. 지연이 서류를 만석에게 건넸어요. 이혼 서류?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네. 도장만 찍으면 돼요. 만석은 서류를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정말 안 돼? 우리 30년을 살았잖아. 그 30년 동안 당신은 서지연을 알려고 한 적이 있나요? 지연이 물었어요. 만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만석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준호도 미선이도 엄마 편이에요. 지연가 답했어요. 만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언제부터 나를 미워했어? 지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이. 만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미움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며칠 후 골프장에서도 만석에게 사퇴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나영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갔다고 했습니다. 남이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만석이 완전히 몰락했더라. 그런가요? 지연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답했어요. 후회 안 해? 남이가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왜 이제야 했나 싶어요. 그날 커피 클래스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완벽한 라떼 아트를 완성했어요. 하트 모양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하셨네요. 강사가 감탄했어요. 감사해요. 제 인생 첫 라떼 아트예요. 지연이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강사가 제안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라떼 아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서지연으로 사는 거구나. 지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섭더라는 말이 회자됐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이혼이 성립하고 반년이 지났어요. 충청북도 청주 외곽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아침 7시에 카페 문을 열었어요. 직접 원두를 갈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카페 한쪽에는 책 몇 권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 직접 키우는 허브와 꽃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첫 라떼, 아트 사진과 김은숙 원장님의 편지가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한 노부부가 들어와서 물었어요. 지연은 앞치마를 고쳐 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바로 지연입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젊어 보이시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뭘 드릴까요? 지연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를 갈 때부터 추출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커피 클래스에서 배운 대로 물 온도와 추출 시간을 정확히 맞췄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예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에요. 지연이 뿌듯해하며 답했어요. 오후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지연의 따뜻한 서비스와 맛있는 커피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너무 편하네요. 집 같은 느낌이에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마워요.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지연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녁 무렵 준호가 미선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카페 정말 예뻐요. 미선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다 꾸미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응,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었어. 지연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엄마 커피 맛 한번 볼게요. 미선이가 라떼를 주문했어요. 지연은 딸을 위해
특별히 정성껏 라떼를 만들었어요. 라떼 아트로 하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와, 엄마 완전 프로 같아요. 미선이가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지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 지연은 혼자 카페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줘서 감사했습니다. 카페 한편에서 지연은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자신이 직접 내린 커피였는데 맛이 완벽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지연아, 언젠가 꼭 내 손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렴. 원장님, 저 해냈어요. 지연이 편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문되나요?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뭘 드릴까요? 지연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따뜻한 차 하나만 주세요.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연은 정성스럽게 허브차를 우려서 내왔어요. 오늘은 마음도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네요. 손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은 그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됐어요. 자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느낄 때 말이에요. 손님이 나간 후 지연은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사람. 지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지연은 내일 아침에도 이 작은 카페에서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할 생각에 설렜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국화들이 계절을 바꿔 새로운 꽃들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지연의 인생도 그 꽃들처럼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감사해. 지연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지연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복수가 아니라 조용한 자아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잃어버린 나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연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진짜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따뜻하고 현실적인 희망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용기와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